안녕하세요. 송명숙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미처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노인 우울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며 생기는 마음의 고요함이나 허전함이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하나의 질병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사람들은 흔히 자연스럽게 기운이 빠지고 즐거운 일보다는 쓸쓸하고 조용한 일상을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 속에 감춰진 신호들을 무시하고 지나치면 그것은 어느 순간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깊은 어둠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둠을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저 나이 들어 생긴 감정이라고 착각해 왔습니다. 최근 몇 해 사이에 우리 사회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속도에 맞춰 노인의 정신 건강을 돌보는 관심이나 제도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노인 자살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우울증이 그 배경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물론 주변 사람들조차 그 우울이 병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울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일상생활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전과 달리 식사나 수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질환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를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몇 년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이동상담소나 심리상담 버스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살률이 높은 지역 또는 독거노인이 많은 동네를 찾아가 직접 마음을 열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분들 중에는 오랜 시간 누구에게도 자신의 속마음을 말해보지 못했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자식에게조차 힘들다고 말할 수 없었던 마음, 친구에게 털어놓기에는 자존심이 상할까봐 삼켰던 생각들. 그런 이야기들이 상담 공간에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다는 말을 하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상담 버스에서 만난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었을 땐 자식들 키우느라 힘든 줄도 몰랐고 남편이 있을 땐 말다툼하면서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기에 덜 외로웠다고요. 그런데 자식들은 제 살기 바쁘고 남편 떠나보낸 지 오래되고 혼자 사는 집에서는 말 한마디 할 일도 없고 시간이 갈수록 자신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도 없이 울컥하고 소리 지르고 아무도 없는 집에서 괜히 짜증이 나고 전화를 걸어도 상대가 반갑지 않은 목소리를 내면 하루 종일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단지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웃이나 가족이 보기엔 단순한 성격 변화나 노쇠한 기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우울감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행동이나 말투, 눈빛, 표정 속에는 사실 굉장히 많은 신호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우리가 배워본 적도 없고 관심 있게 살펴본 적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울증은 젊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기에도 우울증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고통의 깊이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더욱이 노인의 경우 여러 신체 질환이나 만성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감 등 다양한 요인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우울증의 양상도 더욱 복잡하고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마음의 병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위로인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 들어 슬퍼지고 기운이 없고 혼자 있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 자체로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감정을 단지 나이 탓으로 돌려버리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진단할 기회도 치료받을 권리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문제를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병이라는 인식은 치료를 가능하게 합니다. 반대로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참고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참음이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결국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고통을 단지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병으로 인식하고 따뜻한 관심과 도움으로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우울증을 둘러싼 오해 중 하나는 그저 혼자 있기 좋아하는 성향 정도로 치부된다는 점입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고 자주 밖에 나가지 않고 누가 불러도 나가기 싫어하고 집안일에도 무관심한 모습은 단지 나이 탓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마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병보다 조용히 찾아와 조용히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우울증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병을 제대로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때만 가능합니다. 특히 노년기의 우울은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유 없는 통증, 만성적인 피로, 소화불량,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런 신체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위장이나 근육, 관절 문제로만 생각하게 되지만 그 바탕에 마음의 병이 숨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노년기의 우울은 자존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타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며 자신이 더 이상 의미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은 자신을 작게 만들고 말수를 줄이고 사람을 피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외로움과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고 이전보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눈물이나 분노로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그 끝은 매우 깊은 고통입니다. 특히 혼자 사는 경우 우울감은 더 깊게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일이 사라지면 마음도 점점 다치게 됩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는 날들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엔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고립감이야말로 우울의 가장 깊은 뿌리 중 하나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분명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손길이 있는 줄도 모른 채 혹은 도움을 받는 것이 창피하다고 생각해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담이라는 말이 주는 어감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괜히 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서, 가족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서, 혹은 자신조차 그게 병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서 조용히 혼자만의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회가 먼저 손을 내미는 일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우리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네 복지관, 보건소, 상담센터 혹은 이동심리지원단처럼 찾아가는 서비스는 그런 의미에서 매우 큰 역할을 합니다. 작은 대화 하나, 관심 한 줄기만으로도 무너지던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 한 번의 따뜻한 말이 누군가의 삶을 다시 붙잡는 줄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원합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순간 마음은 점점 다치고 병들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말을 누군가가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다시 살아볼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납니다. 노년기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조차도 누군가 들어준다면 분명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울증이 무서운 이유는 그 병 자체의 고통도 있지만 그것이 삶의 의지를 갉아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면 사람은 살고자 하는 본능마저 약해지게 됩니다. 식사도 운동도 약도 모두 귀찮고 무의미하게 느껴지며 세상이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는 공간처럼 변해버립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다시 나를 인간답게 느끼게 해주는 일,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관계, 그리고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노년기를 슬픈 시기로 여기는 인식을 바꾸는 일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고통의 시작이 아니라 또 다른 성장과 평화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마음의 건강을 하나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돌봐야 하고 우울하면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 어떤 것도 감추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당연한 인식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져야 합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진짜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고통은 감추려 할수록 더 깊어지고 무시될수록 더 거세지며 결국에는 삶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단순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한 곳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합니다. 자주 듣게 되는 한탄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기대하겠어. 이제는 다 소용없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담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체념과 단절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없다는 말은 곧 희망이 없다는 뜻이고 소용이 없다는 말은 자기 존재가 무가치하다는 느낌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이 말들은 하나같이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신호이며 무언의 구조 요청이기도 합니다. 그런 신호를 우리가 외면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더 이상 삶을 이어갈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에 귀를 기울이고 무심한 듯 건넨 말 속에서 도움의 실마리를 발견해야 합니다. 침묵 속에도 외침은 있습니다. 단지 그 외침이 귀에 들리지 않는 방식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노인의 마음을 향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단지 병원 진료를 동반한 물리적 돌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살피는 일입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이 그 역할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려울 땐 이웃이나 지역 사회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인식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울증을 알리는 행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맛이 없어지거나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 평소에 좋아하던 일을 더 이상 하지 않는 것, 잦은 한숨이나 생기 없는 표정, 가까운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는 행동 등은 모두 우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단순한 노쇠나 성격 변화로 오해하고 지나쳐 버립니다. 더욱이 이러한 변화를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울이라는 상태가 병일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그저 참아야 한다고만 배워왔고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겨온 것입니다. 그런 문화와 인식이 결국 스스로를 병들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조차 마음의 고통을 알아차릴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울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방의 핵심은 소통입니다. 말을 걸고 이야기를 듣고 함께 걷고 함께 웃는 것. 그런 아주 소박한 일상 속에서 마음은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있다는 느낌, 나라는 존재가 여전히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은 마음에 깊은 에너지를 불어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런 과정을 가능하게 만드는 데에는 가족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자주 연락을 하고 안부를 묻고 지나간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은 단순한 예의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 시간을 내어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산책을 하거나 사진을 찍으며 웃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생기고 우울의 그림자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도 우울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거나 글을 쓰고 식물을 키우거나 음악을 듣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들은 삶을 다시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여기에 작은 공동체나 모임이 더해지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하면서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변화는 작고 느리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우울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그 기대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누군가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내일은 그 사람에게 안부를 묻고 모레는 함께 길을 걷는 일부터 시작하면 언젠가 그 작은 움직임이 마음을 조금씩 치유하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은 다시 열리고 삶은 다시 생기를 찾게 되는 겁니다. 노인의 우울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숙제입니다. 무관심과 외면이 만든 결과인 만큼 관심과 연대가 그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병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만드는 것,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뤄질 때 비로소 우리는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 우울증에 대해 본격적으로 접근하려면 반드시 함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낙인이라는 문제입니다.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순간 자신이 약한 사람으로 보일까 두려워하고 혹은 남들에게 폐가 될까봐 망설이게 되는 심리. 이것이야말로 노인 우울증을 더욱 고립된 문제로 만드는 핵심 요인 중 하나입니다. 예전에는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부끄러운 일처럼 여겨졌고 참고 견뎌야 한다는 문화 속에서 살아온 세대는 지금도 여전히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문화가 지금 수많은 노년층에게 마음의 병을 더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위와 배경과 무관하게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고 그 아픔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위기, 인정하지 않는 사회의 시선, 무지에서 비롯된 편견이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용기가 필요한 현실은 그 자체로 우리의 인식 수준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우울증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울은 일상 속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감정이고 그 감정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될 때 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사실이 널리 알려지기만 해도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더 이해하고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즉, 우울하다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며 단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일 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개선은 한 사람, 한 가족, 한 지역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회관이나 복지센터에서 정기적으로 마음 건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거창한 교육이나 강연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야기를 나누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자리만 마련되어도 그 공간은 이미 치유의 시작이 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건강관리사나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혼자 사는 노년층이나 건강이 취약한 분들과 자주 접촉하는 만큼 가장 먼저 변화를 눈치채고 도와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마음 건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교육을 받지 못했다면 그 신호를 지나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의 역할은 여전히 큽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님의 표정이나 말투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작은 변화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 어떤 약보다 먼저 마음을 살피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 안에서부터 마음을 돌보는 문화가 자리 잡는다면 점차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울증은 방치하면 반드시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이는 몸으로도 드러납니다. 이유 없는 두통, 지속적인 소화불량, 어지러움, 무기력함, 기억력 저하 등은 모두 정신적인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차원을 넘어서 삶 전체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한 지자체나 복지단체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 지역이나 자살률이 높은 군단위 지역을 중심으로 상담 버스를 운영하거나 마음건강 전문가를 순회 배치하여 찾아가는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분들도 이야기를 시작하면 금방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곳이 없었던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마다 일상적인 일처럼 받아들여지는 사회가 되면 누구나 더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이고 치유이며 사회적 돌봄의 실현입니다. 또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자신이 나이가 들어갔을 때 더 당당하게 자신의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늦지 않게 이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진 뒤에 치료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지기 전에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을 위한 사회의 첫 걸음입니다. 침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을 먼저 발견하고 그 침묵을 따뜻한 말로 끌어안는 일.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삶의 에너지는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마음의 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지금 와서 뭐하러라는 생각으로 스스로의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돌보는 일은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제대로 마주하고 지켜내기 위한 가장 용기 있는 태도입니다. 노년기의 우울은 단순한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고 과거와 현재의 간극에서 혼란스러워지며 미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는 가운데 찾아오는 마음의 혼란입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부모였고 동료였고 사회의 일원으로 바쁘게 살아왔던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역할들이 하나씩 사라져가고 나 자신만 남았을 때 허전함과 외로움은 더욱 짙어집니다. 그럴수록 사람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게 되고 쓸모없다는 감정에 빠지기 쉬워집니다. 그런 마음의 변화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으며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누군가 만나자고 해도 괜히 피하게 되고 평소에 즐겨보던 프로그램이나 책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들기도 어렵고 깨고 나서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스스로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그냥 피곤한가 보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넘겨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상태는 결코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라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하나의 병이라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는다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울증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병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깊어지고 일상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빠른 개입과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노인의 우울은 신체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울감이 깊어질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고 만성질환이 악화되며 회복 속도도 현저히 느려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도 높아지고 생활 습관도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 마음의 건강은 신체의 건강을 지키는 근본적인 힘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국가에서는 노년층의 정신건강 관리를 국가적 과제로 삼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와 연계된 심리상담, 무료 정신건강검진, 정서 지원 프로그램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맞춰 점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상담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 정신건강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시스템의 접근성 부족 등이 여전히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누구나 마음이 아플 수 있다는 당연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도움을 받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공감대가 사회 전반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의 마음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표현하고 돌보려는 노력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주변의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마을, 복지관, 경로당, 종교시설, 자원봉사센터 등이 마음 건강을 챙기는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서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간이 늘어나야 하며 그런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을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마음의 병은 혼자의 문제가 아닌 함께 나누며 이겨낼 수 있는 공동의 과제가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우울증을 겪는 사람에게 조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들어주는 자세입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주는 일은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됩니다. 때로는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옆에 앉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말없이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은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렇듯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복잡하거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하루 한 번 안부를 묻는 전화, 웃으며 건네는 인사, 관심 있게 바라보는 눈빛. 이런 소소한 일들이 모이면 그것이 곧 누군가의 삶을 지켜주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힘든 사람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대신 함께하자고 말해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짜 치유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정보나 지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을 대하는 태도, 우울이라는 감정을 바라보는 태도, 그리고 노년에 접어든 삶의 한 장면을 해석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의 순간들, 이를테면 누군가의 표정이 평소보다 조금 어두워 보일 때, 말수가 줄었을 때, 관심 있던 일에 무심해졌을 때, 이 변화들을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 있는 눈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런 변화들이 지나쳐지기 쉽습니다. 그 나이면 다 그렇지, 기운이 없을 때도 있는 거지라는 식의 반응은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관심이 있지만
방법을 몰라서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배워야 합니다. 어떻게 질문하고 어떻게 들어주고 어떻게 함께 있어줄 수 있을지. 심리 상담을 전문으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말 한마디, 시선 하나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노년의 우울은 단지 치료만으로는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계기,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만드는 경험,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마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어떤 사람도 혼자서 우울을 견디는데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믿고 버티다 보면 어느새 마음은 더 깊은 어둠 속에 잠기게 됩니다. 스스로도 왜 힘든지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살고는 있지만 살아있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는 말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저 흘려들어선 안 됩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면 이미 오래도록 마음속에 고통이 쌓여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울은 단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흐려지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입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삶의 모든 순간이 버거워지고 어느 순간엔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됩니다. 식사, 청소, 외출, 대화 같은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은 함께 무기력해지고 결국 건강 전체가 급격히 나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회복을 위한 아주 작은 계기입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여도 좋습니다. 오래된 사진을 꺼내놓고 지난 시절을 이야기하는 것, 좋아했던 노래를 함께 듣는 것, 차를 마시며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을 환기시키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 마음의 불빛이 다시 켜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자기 안의 감정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 무엇 때문에 불편한지, 왜 울적한지, 혹은 무엇이 그리운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일은 마음 건강의 출발점입니다. 감정을 외면하거나 억누르기보다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할 때 비로소 감정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주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늙습니다. 그리고 그 늙음 속에는 기쁨도 있지만 분명 슬픔도 외로움도 불안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 감정들을 감추지 말고 꺼내놓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진짜 건강한 노년이 가능해집니다. 누구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도록 우리 모두가 조금씩 더 따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작은 변화는 언제나 가까운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건넨 한마디 인사, 누군가의 손을 잡아준 짧은 순간, 그 모든 것이 어떤 이에게는 생애 가장 따뜻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마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나누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이 모여 누군가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의 우울이라는 흔하지만 깊이 말해지지 않았던 주제를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외로움과 단절, 무기력과 자존감의 상실이라는 단어들은 어쩌면 많은 이들이 살아내고 있는 현실의 다른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분명히 치료받고 돌봄받아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이 가라앉는 것을 넘어서 삶 전체에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는 병입니다. 식욕이 줄고 잠이 오지 않고 무엇 하나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은 사람을 천천히 무너뜨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말로 표현하지 못하거나 표현했을 때 외면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이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공감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말보다 함께 있어 주려는 태도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년의 우울은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는 시기라며 위로하듯 넘기기보다는 그 고요 속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상처가 쌓여 있을지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특히 잦은 이사나 관계의 단절,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은 그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이들의 주변에 무관심이라는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경제력이나 건강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스스로가 여전히 의미 있는 존재라는 믿음, 누군가와 이어져 있다는 감각, 그리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안정감이야말로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문제는 단지 한 사람의 내면에 머무는 일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의 대화, 이웃 간의 안부 인사, 공동체 안에서의 관심 모두가 그 출발점이 됩니다. 특히 익숙했던 말투와 행동에서 벗어나 변화가 느껴질 때는 그냥 넘기지 말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식사는 잘 하고 계세요? 잠은 좀 주무세요? 같은 단순한 질문이 큰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사회는 점점 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 속에서 뒤처졌다고 느끼는 이들은 자연스레 마음을 닫고 혼자가 됩니다. 디지털 기기 사용부터 대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의 거리를 좁혀주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설명해주고 기다려주고 함께해주는 태도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 마음을 지켜주는 일이 됩니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꼭 전문가나 기관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고 나누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정을 말해도 괜찮다는 믿음, 약해져도 괜찮다는 분위기, 그리고 도와달라는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사회 전체에 스며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까지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은 단지 병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감각, 누군가와 마음이 이어져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혼자서만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 되어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말없이 고통을 견디고 있는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응답은 말 한마디로도 마음을 두드리는 용기입니다. 당신이 그 용기를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다가간 것입니다. 노인 우울은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싸움을 함께 나누고 이겨낼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